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목은 그 쿠버네티스 자체를 굉장히 좀 심심하게 만들기. 쿠버네티스 자체가 어려운 플랫폼이 아니라 뭔가 내가 사용하기 되게 쉬운 그런 걸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으로 시작한 서비스 개발이었고요. 그래서 제목을 일단 이렇게 달았습니다. 간단한 제 소개하면 여기는 오픈 인프라 데이죠. 제가 2010년 오픈스택 프로젝트가 처음 생길 때 운 좋게 이제 프로젝트에 한국에서 참여하게 되면서 오픈스택 커뮤니티를 이제 만들게 된 이제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커뮤니티 대표님인 조성수님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서 굉장히 활성화된 거 보고 저 자신도 되게 좀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SK텔레콤에서는 2015년부터 클라우드 관련된 기술 개발을 했고요. 뭐 오픈스택 그 재단이나 이제 글로벌 쪽에서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커미터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에어십 프로젝트라는 글로벌 프로젝트도 AT&T하고 같이 좀 런칭하는 경험도 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고 현재는 SK텔레콤에서 컨테이너 서비스 혹은 쿠버네티스 서비스에 대한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11월 2022년 열렸던 이 행사에서 키노트 발표를 할 때 했던 그 제목이 쿠버네티스를 우리 모두 좀 쉽게 만들자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12월, 지금이 7월이니까 한 반년 좀 넘게 지났는데요. 그럼 반년 동안 도대체 저는 반년 전에 이걸 얘기해놓고 우리가 얼만큼 이거를 잘 해놨을까? 아직 갈 길은 멀지만 그거에 대해서 이번 발표를 통해서 조금 업데이트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돌아보자면 쿠버네티스 자체는 물론 굉장히 재밌고 흥미로운 플랫폼이기도 하지만 특히 요즘 세상에서는 굉장히 에센셜한 필수 플랫폼이 돼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쿠버네티스라는 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여러분들이 뭐 사용하는 서비스나 굉장히 여러 앱들 아래는 많은 쿠버네티스들이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을 겁니다. 굉장히 기본적인 플랫폼하고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 위에서 우리들은 개발자들은 다양한 앱들을 개발하고요. 요즘에 특히 AI나 머신러닝 같은 이런 AI 기반의 서비스도 쿠버네티스 위에서 많이 개발을 하고 있죠. 그만큼 쿠버네티스는 굉장히 기본적인 플랫폼이 됐는데요. 이런 기본적인 쿠버네티스에서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물론 쿠버네티스 자체는 컨테이너를 관리하기에 만들어진 플랫폼입니다만 요즘에는 사실 쿠버네티스는 컨테이너 플랫폼으로 국한돼서 얘기하기보다는 어떤 선언적인 API를 제공하는 API 플랫폼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쿠버네티스는 좀 더 확장해서 보자면 이런 선언적인 API들을 관리해주는 API 플랫폼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팀에게 SKT에게 쿠버네티스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자들을 위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제공해야 되는 컨테이너 플랫폼이자 이런 쿠버네티스를 애저 서비스로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 만들고 운영해야 되는 선언점 방식의 서비스 운영을 위한 서비스 플랫폼이자 운영 플랫폼이자 우리만의 API 플랫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에게는 쿠버네티스는 두 가지 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서비스로 제공해야 되는 플랫폼이자 우리 서비스를 직접 올려서 선언적인 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한 플랫폼입니다. 그럼 이런 쿠버네티스 중에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사용자이자 제공자이기도 한데요. 그러면 쿠버네티스라는 것 중에서 뭐를 우리가 굉장히 사용하기 쉽게 만들어야 될까요? 보시면 저희 대부분의 개발자, 대부분의 기업에서 원하는 거는 맨 위에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떨어지려나? 네. 아래 쿠버네티스가 있던 클라우드가 있던 별 상관없이 가장 원하는 건 위에서 요즘에 뭐 그 필요하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방식으로 내가 다양한 서비스를 빠르게 만들고 출시하고 또 시장 요구사항에 따라서 빠르게 변화시키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그다음에 뭐 요즘 AI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런 AI 기술들을 이용해서 내 서비스에 이런 AI가 접목돼서 내 서비스가 시장에서 고객들에게 좀 더 만족감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사실 이런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 아래에 있는 부분들이 필수적으로 따라오게 되죠. 맨 아래는 뭐 내가 프라이빗에 갖고 있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나
혹은 온프라임의 베어메탈 서버일 수도 있고 아니면 퍼블릭 클라우드일 수도 있고 인프라 레이어가 필요하고요. 이런 인프라에 대해서 관리 운영하는 전문 역량이 필요하죠. 그다음에 그 위에 쿠버네티스 플랫폼이 올라가야 됩니다. 쿠버네티스 플랫폼 자체는 그렇게 쉬운 플랫폼은 아닙니다. 물론 한번 설치하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동작은 하지만 쿠버네티스를 보안적으로 좀 강화하면서 HA 형상을 가지고 위에 올라가는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플랫폼을 관리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이 두 개 부분은 내가 하고자 하는 원래 목적, 사용자를 위해서 혹은 시장의 어떤 그 니즈에 맞춰서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따라올 수밖에 없는 어려운 부분에 속합니다. 그럼 쿠버네티스만 있으면 되냐? 아니죠. 그 위에 진짜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이 올라갑니다. 당장에 쿠버네티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로깅, 모니터링, 알러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오픈소스들 너무 많고요. 벤더 솔루션도 많고 그다음에 팔리시 매니지먼트, 쿠버네티스에서 파드에 관련된 어떤 정책이나 시큐리티, 보안 정책이나 그런 것들을 어떻게 내가 관리해야 될지 싱글 사인온은 어떻게 해야 될지 요즘에는 쿠버네티스를 클러스터 하나만 쓰는 데는 별로 없죠. 멀티 클러스터가 있으면 이런 것들의 통합 관리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걸 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들이 어떤 소프트웨어가 필요할지는 굉장히 다양한 옵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그런 운영 외에도 내 앱을 개발하고 배포하고 또 컨테이너화된 앱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CI/CD도 필요하고요. 특히 요즘에는 기덥스 방식의 CI/CD 파이프라인을 갖춰야 되고 MSA로 하자니 서비스 메시 같은 것도 필요하고 그 서비스 간의 이제 복잡성을 좀 다루기 위해서 AI를 하자니 MLOps 같은 AI 서빙할 수 있는 혹은 AI를 학습할 수 있는 툴들도 필요합니다. 이런 소프트웨어들도 굉장히 많죠. 저희가 CNCF 혹시 그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파운데이션에 들어가 보시면 CNCF에서 현재 호스팅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들이 나오는데요. 랜스케이프라고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달합니다. 그럼 이런 것 중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가 뭔지 그 다음에 내가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를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선택하면 이 소프트웨어들 간에 정합성은 있을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골라서 선택해서 그 접목시키고 운영이 가능하게 만드는 건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 때문에 너무 어려워서 내가 진짜 원하는 서비스 개발이 늦춰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 두 부분 클라우드 인프라라든지 쿠버네티스 된 운영이라든지 내 서비스를 개발, 배포,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프트웨어들을 가능하면 사용자들이 신경 안 쓰고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을 굉장히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저희 서비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 SK텔레콤 컨테이너 기술은 그걸 위해서 몇 가지 좀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하나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API, 혹시 다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쿠버네티스 커뮤니티에서 만들고 있는 표준 API 기술이고요. 이 클러스터 API가 하는 일은 쿠버네티스 API를 통해서 쿠버네티스를 설치하고 배포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쿠버네티스를 통해서 쿠버네티스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죠. 저희는 이런 클러스터 API 기술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 클러스터 API를 활용해서 서로 다른 인프라, 서로 다른 클라우드 상에서 표준화된 API 체계를 가지고 쿠버네티스를 배포 관리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걸 할 때 가능하면 기덥스 방식으로 선언적인 방식으로 Git 기반의 기덥스 방식을 접목시키고 있고요. 위에 클러스터 API하고 기덥스 방식의 배포 방식을 통해서 저희는 클라우드 인프라와 쿠버네티스와 필요한 애드온 서비스들을 패키징하고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합니다. 대략적인 저희 서비스 구성도는 일단 저희가 제공하는 어드민 서비스라는 서비스가 있고요. 뒤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어드민 서비스를 통해서 사용자가 요청을 하면 제가 스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아래 들어가는 클라우드 인프라, 쿠버네티스, 그다음에 그 위에 올라가는 소프트웨어들을 하나로 묶어서 마치 논리적으로 하나의 앱처럼 스택이라고 표현하는 게 논리적인 하나의 구성도입니다. 인프라와 쿠버네티스와 소프트웨어를 엮어서 만든 이런 세 개를 엮어서 만든 스택이라는 개념에 논리적으로는 마치 하나의 앱처럼 배포하고 관리하는 그런 서비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이제 여기서 이런 서비스를 갖고 있고요. 여기에 어드민 서비스라고 저희가 표현한 게 사실 저희가 아까 앞에서 말한 이런 쿠버네티스를 사용자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직접 만든 API와 서비스 컨트롤러들과 이런 것들이 모두 모여 있는 어드민 서비스, 어드민 클러스터가 되고요. 요 위에 있는 게 어드민 클러스터의 구성도입니다. 물론 상태는 아키텍처가 아니고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이제 소프트웨어 셋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직접 저희가 이제 고랭 기반으로 쿠버네티스 상에서 개발한 API 플랫폼을 갖고 있고요. API 플랫폼을 통해서 저희는 저희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똑같이 API화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API를 통해서 요청이 들어오면 그 요청을 받아서 처리하는 게 저희는 기본적으로 아고 워크플로우를 사용해서 어떤 API가 행해야 되는 로직들에 대한 구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고 CD를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배포 작업들을 표준화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 아고 워크플로우와 아고 CD를 통해서 필요한 모든 저희의 야물 파일들, 저희의 이제 코드들은 기세에 저장돼서 기도스 방식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저희가 제공하는 이런 어드민 서비스를 실제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어떤 LMA 이제 소프트웨어 스택이라든지 현재는 저희가 MSA 방식으로는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이런 서비스들이 확장되면서 만약 MSA 방식으로 가게 되면 저희 자체적으로도 이런 서비스로 관리하기 위한 서비스 메시 세트를 가지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되는 건 API하고 저희가 말하는 데카파드 뒤에서 좀 설명드리겠지만 라는 기도스 기반의 배포 파이프라인들을 가지고 이런 어드민 서비스를 구성을 하고 있고요. 이런 어드민 서비스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배포되는 스택은 쿠버네티스하고 다양한 소프트웨어 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저희가 이제 쿠버네티스 애저 서비스를 직접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스택이라는 이제 개념을 제가 여러 번 얘기하고 있는데 스택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반복적으로 설명드리지만 저희가 말하는 스택은 인프라와 쿠버네티스와 애드온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택 템플릿이라는 이제 수단을 통해서 인프라에는 어떤 것들을 사용할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인프라에 AWS를 사용할지, 혹은 베어메탈 서버를 사용할지, 혹은 애저를 사용할지, 오픈스택을 사용할지 그러한 인프라를 선택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쿠버네티스도 AWS 같은 경우는 EKS가 굉장히 대표적인 서비스죠. 근데 사실 EKS도 제대로 쓰려면 그렇게 쉬운 서비스는 아닙니다. 쿠버네티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고 AWS에서 잘 알고 있어야 되고 EKS를 잘 활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베스트 프랙티스나 자동화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EKS를 내가 사용할 수도 있고요. 혹은 내가 AWS라는 인프라를 선택했지만 저희가 제공하는 쿠버네티스 엔진을 별도로 선택할 수도 있고요. 혹은 베어메탈을 선택하고 쿠버네티스 SKT가 제공하는 쿠버네티스 엔진을 선택할 수도 있죠. 그렇게 쿠버네티스 레이어에 있어도 저희가 제공하는 옵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셋도 LMA라든지 서비스 메시가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이제 스탠다드 셋인데 그 외에도 MLOps를 위한 큐브플로우나 이스티오, K서브, 그다음에 LMA라든지 이런 걸 묶어서 하나의 MLOps 소프트웨어 셋으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 매니지먼트를 위한 레디스라든지 혹은 요즘에 많이 쓰이는 트리노 기반의 어떤 데이터 메시를 구성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셋을 또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데브옵스를 위해서 텍튼이나 아고 CD, 아고 롤아웃, 하버 같은 소프트웨어 셋들을 데브옵스라는 그룹으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소프트웨어들을 이렇게 셋을 통해서 내가 어떤 소프트웨어 셋을 원하는지를 고를 수 있고요. 이렇게 하나하나 조합을 통해서 고르면 그 조합을 묶어서 하나의 템플릿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원하는 템플릿, 만약 저희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AWS 스탠다드 템플릿은 AWS와 EKS와 그다음에 LMA, 로깅, 모니터링, 알러팅을 가지고 있고요. 또 저희가 제공하는 MSA 스탠다드 셋은 AWS와 EKS와 서비스 메시 셋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 회사에서 자기가 필요한 인프라와 쿠버네티스에 대한 플랫폼과 소프트웨어들을 베스트 조합을 만들어서 템플릿화를 해놓으면 이 템플릿을 기반으로 원하는 스택을 어드민 서비스에 요청을 하면 원하는 스택을 선택적으로 생성을 할 수 있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택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 스택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내가 필요로 하는 어떤 리소스들을 잘 조합하고 이런 것들을 기법스 기반으로 배포하기 위해서 기법스 배포 기술을 갖고 있고요. 저희는 데카파드라고 해서 Declarative App Orchestration Delivery라는 이제 이름으로 SKD 저희가 직접 개발한 오픈소스 기술입니다. 이 데카파드는 기본적으로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커스터마이즈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어떤 공통된 베이스 셋하고 각 사이트 환경별로 달라야 되는 사이트 값들을 별도로 구별해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그 셋들을 조합을 해낼 수 있고요. 그리고 조합된 셋을 아고 CD를 통해서 실제로 배포하는 일까지 할 수 있는 전체적인 기덥스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고요. 말씀드렸지만 저희 데카파드 기술은 커스터마이즈하고 기본적으로 햄 차트를 사용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커스터마이즈를 기반으로 해서 야물을 이제 구조화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구조화되고 합쳐진 야물들을 저희가 개발한 렌더 툴을 통해서 쿠버네티스의 네이티브 매니페스트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만들어진 매니페스트를 아고 CD를 통해서 배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소프트웨어 셋들 간에 사실 워크플로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한 10가지 정도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데 이게 그 의존성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소프트웨어는 어떤 소프트웨어보다 먼저 설치돼야 될 수도 있고 컨피그레이션들을 좀 잡아야 될 수도 있고 이런 워크플로우들은 아고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뒤에서 좀 더 보시면 아시겠는데요. 이게 저희가 Git 리포에 있는 저희의 그 스택 템플릿입니다. 보시면 뭐 AWS MS 레퍼런스, 그냥 레퍼런스, BYOH가 Bring Your Own Host도 있고요. 이런 레퍼런스들이 있는데 이런 레퍼런스들을 가지고 실제로 여기 이 Git 리파지토에 들어있는 모든 야물 파일이 저희가 말하는 스택 템플릿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기덥스 방식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이 Git에 들어가 있습니다. 좀 더 보시면 일단 EKS의 MSA 레퍼런스를 보시면 들어가 보시면 여기 TKS 클러스터하고 서비스 메시 LMA라는 셋들이 있죠. 이 세 개가 저희가 조합한 스택의 셋들입니다. 하나 더 들어가서 보면 TKS 클러스터를 들어가 볼까요? 이게 커스터마이즈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커스터마이제이션 야물하고 사이트 밸류가 있습니다. 커스터마이즈 야물을 보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공통된 베이스하고 인프라에서는 AWS라는 옵션을 저희가 가져오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이게 인프라의 Bring Your Own Host라든지 인프라의 오픈스택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필요한 인프라들을 커스터마이즈를 사용해서 필요한 베이스 파일을 선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사이트 값들을 보면 여기에 클러스터 API를 사용하고 있고 저희가 클러스터 API AWS 프로바이더를 사용하고 있고 이 클러스터 API AWS 프로바이더를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CR에 대한 어떤 그 기본적인 정의와 여기에 필요한 값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EKS MSA 레퍼런스라는 템플릿 안에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소프트웨어 셋들이 이미 야물 구조화돼서 들어가 있고 여기에 커스터마이즈를 통해서 구조화할 수 있는 형태로 모두 다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다음에 사이트 밸류 이제 LMA라는 거를 볼까요? 아까는 이제 TKS 클러스터라는 인프라를 봤고요. LMA를 보시면 사이트 밸류 들어가시면 LMA를 통해서 설치되는 프로메테우스, 큐브스테이트 매트릭, 이벤트 익스포터, 로키, 플런트빗, 타노스, 그라파나 저희가 설치하는 모든 소프트웨어들이 이런 커스터마이즈로 구조화돼서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야물만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소프트웨어들을 선택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만들어진 전체 야물 파일들을 기반으로 기덥스 방식으로 배포할 수 있는 체계가 저희가 말하는 데카파드 체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기술을 기반으로 실제로 저희는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스택 템플릿을 만들어내고 사용자는 이 스택 템플릿을 기반으로 내가 AWS의 VM을 어떻게 생성할지 혹은 내가 AWS에서 EBS, 블록 스토리지는 어떻게 생성할지 내가 쿠버네티스를 만들기 위해서 LB를 어떻게 생성할지 전혀 모르시더라도 저희가 이미 잘 구조화된 이런 스택을 선택함으로써 AWS에 필요한 리소스 생성부터 EKS에 대한 프로비저닝 그 위에 올라가는 다양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치까지 모두 다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형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기술들을 기반으로 저희는 쿠버네티스 애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특징 말씀드릴 것들은 서비스죠. 저희가 개발한 서비스고요. 여기서 잠깐 솔루션하고 서비스에 대해서 짚어보고 싶은데 저희 팀에서 지금까지 했던 거는 솔루션 개발이었습니다. 솔루션 개발이라는 거는 고객이 원하면 고객 사이트에 저희가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들어가서 설치를 하고 고객이 원하는 옵션에 맞춰서 제공을 하는 어떤 솔루션 사업을 하고 있었고요.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서비스를 오픈을 합니다. 근데 개발팀 입장으로서 솔루션과 서비스를 두 개를 다 하면서 느낀 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유명한 AI한테 물어봤어요. 솔루션이 뭐냐 하면 솔루션은 어떤 특별한 문제를 풀기 위한 방식입니다. 솔루션이라는 단어 자체는 해답이라는 걸 갖고 있죠.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을 주는 게 솔루션이고요. 서비스는 오퍼링하는 겁니까? 내가 제공하는 겁니다. 고객한테 어떤 가치를, 내가 생각하는 가치를 제공하는 걸 서비스라고 합니다. 솔루션은 고객이 가진 문제를 파악해서 고객이 원하는 해답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소프트웨어를 갖고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항상 컨설팅이라든지 혹은 설계라든지 고객 요건에 맞는 커스터마이제이션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런 것들은 단순히 개발을 굉장히 잘한다고 내가 굉장히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다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당연히 컨설팅 팀하고 설계팀하고 그다음에 고객의 요건에 맞춰서 개발할 수 있는 개발팀이 항상 포함돼야 되죠. 저희 개발팀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솔루션을 개발한다는 거는 저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그대로 딜리버리하는 게 아니라 이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고객하고 같이 일하면서 고객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항상 다릅니다. 그래서 근데 서비스라는 거는 그렇지 않죠. 고객은 저희가 오퍼하는 서비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서비스 개발은 저희가 생각할 때 베스트 프랙티스를 잘 엮어서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제공할 수 있고요. 그래서 원래 솔루션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원래 생각하고 개발한 그 프로덕트들을 사실은 저희가 원하는 대로 어떤 제공하기 어려운 면들이 좀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직접 서비스를 한번 개발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만든 소프트웨어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방향을 준 소프트웨어를 가장 잘 쓸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서 거기서 얻는 경험들을 다시 솔루션으로 반영할 수 있으면 단순히 솔루션을 하면서 쳇바퀴 돌듯이 계속 그 반복되는 일이 아닌 좀 더 빠르게 발전시키는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서비스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SK텔레콤의 TKS 클라우드 서비스는 프로덕션 그레이드의 쿠버네티스와 앱현다의 캐퍼빌리티를 제공하는, 근데 어떻게? 그냥 원클릭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베스트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들을 목표로 저희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현재로 만들고 런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모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개발한 서비스는 솔루션과 다르게 솔루션은 고객이 원하는 옵션들을 굉장히 커스터마이징을 잘 해야 되고 고객이 원하는 옵션들을 그때그때 잘 제공할 수 있는 고객한테 선택의 자유를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저희가 개발한 서비스는 고객이 좀 반대죠. 고객이 너무 선택을 할 게 많아서 어려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선택에 어떤 어려움을 줄여주는, 고객이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권리를 주는 것들을 저희는 컨셉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단순화를 시켰고요. 보시면 여기 이제 저희 이제 서비스인데 보시면 딱 메뉴가 두 개죠. 스택하고 앱 서빙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첫 화면을 보시면 여기서도 몇 가지 볼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저희가 단순화했는데 여기에 컨셉은 뭐냐면 혹시 공사장 가면 그 무제해 달력 같은 거 있죠. 그래서 저희도 고객이 이 화면에 들어왔을 때는 어떤 운영이나 그런 그 모니터링을 위해서 디테일한 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시스템의 헬스 상태를 그냥 한눈에 파악하고 내가 사용하고 있는 리소스의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생각을 해서 실제로 서비스의 어떤 이상 상황을 가장 빠르게 감지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운영하고 있는 파드가 비정상적으로 재기동하는
횟수가 어느 정도 있느냐를 저희는 기준으로 잡고 실제로 얼마 전에 좀 있었네요. 고객이 그 달력 기준으로 내 시스템의 상황을 금방 파악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트래픽이라든지 내가 사용하고 있는 네트워크 트래픽이나 혹은 우리 클러스터가 사용하고 있는 그 CPU의 리소스 양이나 이런 것들을 쉽게 볼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의 서비스 이상 지표와 나의 리소스 사용 현황을 한눈에 보기 위한 대시보드고요. 저희의 메인 서비스는 요 스택입니다. 스택을 들어가면 실제로 만들어진 스택들을 볼 수 있고, 요거는 스택 생성하는 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제공하는 다양한 대시보드들이고요. 이미 잘 이제 만들어진 대시보드를 제공하고 있고, 시간상 스택 생성 여기서 중지하겠습니다. 고객들은 내가 필요한 어떤 그 AWS 상에서 쿠버네티스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아주 간단합니다. 요 UI 들어와서 이름 정하고요. AWS 내가 연동하고자 하는 계정 정보를 넣고 요 두 개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면 됩니다. EKS MSA 스탠다드, EKS 스탠다드.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워커노드 개수. 여기에는 저희가 그 클러스터 오토스케일러를 적용해놔서 기본적으로 오토스케일러 기준으로 향후에는 이제 맥스하고 민값을 정할 수 있을 텐데 현재는 이제 워커노드 개수를 정하게 돼 있고요. 이렇게 해서 저장 버튼만 누르면 딱 요 스텝만 거치면 실제로 아무것도 없는 AWS 환경에서 EC2하고 EBS하고 쿠버네티스 EKS를 그러니까 EKS죠. EKS가 내가 원하는 형성대로 구성이 되고요. 그 위에 아까 말씀드린 로깅,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셋들이 실제로 설치돼서 이런 대시보드들이 생성되자마자 볼 수 있게 내가 운영이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고객들은 사실 저희 서비스 들어오면 내가 쿠버네티스가 뭔지 몰라도 EKS가 뭔지 몰라도 AWS를 잘 쓰지 못하더라도 그냥 이 UI에서 여기에 제공하는 그 템플릿과 내가 원하는 워커 노드 수만 정해서 저장 생성을 하면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클러스터 내에서 앱 서빙 쪽을 보시면 여기 있네요. 앱 서빙도 여기 있습니다. 앱 서빙도 내가 컨테이너 빌드를 어떻게 할지 몰라도 됩니다. 빌드된 컨테이너를 저장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도 되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컨테이너를 어떻게 배포할지 몰라도 됩니다. 여기서 고객이 선택하는 거는 지금은 자바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나의 서비스 이름, 그다음에 빌드 배포를 하고 싶고 스프링 붓을 사용했고 실제로 배포를 할 스택이 타겟 스택이 내가 전에 생성한 스택이고 생성한 포트는 이렇게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내가 개발한 그 아티팩트, 자르 혹은 와르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URL만 선택해주면 그리고 저장만 누르면 기본적으로 내가 개발한 자르 파일이 기본적으로 이제 자동으로 도커 파일 도커라이즈 되고 그다음에 배포 패키징이 돼서 스택 위에 실제로 배포가 되고 그걸 운영할 수 있는 다양한 대시보드들이 제공되는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개발한 이제 서비스 자체는 사용자한테 그 선택을 최소화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클라우드나 쿠버네티스 잘 모르더라도 내가 개발한 서비스를 컨테이너 형태로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옵션들을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구축형 솔루션이 되면 여기에 옵션들을 전부 다 밖으로 끄집어내야겠죠. 고객들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게. 그리고 그 오늘 오후에 보시면 일단 그 저희가 그 클러스터 API로 멀티 테넌시 형태의 어떤 EKS를 어떤 식으로 배포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SSO를 위해서 키클락 기반으로 저희가 어떻게 구성했는지에 대한 이제 기술 발표가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이런 수치들을 만들어내고 아까 봤던 대시보드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그래프나 로키, 특히 로고 관련된 그래프나 로키에 대한 발표를 실제로 그래프나 랩스하고 같이 하는 세션이 오후에 예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아까 봤던 스택이죠. 이 스택에 기반이 되는
클러스터 API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요 기술 발표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앱 서빙을 위해서는 오늘 오후에는 어플리케이션 개발자가 알아야 될 쿠버네티스 기술 이야기라고 세션이 있고요. 내일은 실제로 저희가 핸즈온으로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저희가 만든 서비스를 만든 모든 코드들은 실제로 요 깃허브에 들어오시면 코드 자체가 오픈이 되어 있고요. 만약 원하시면 이 기술들을 활용해서 자체적으로도 저희와 같은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발표들이 오늘 하고 내일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으니 저희가 만든 서비스의 기반을 이루는 기술들은 각 세션에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QR 코드 찍으시면 설문이 나오고요. 또 설문을 하시면 저희 SK텔레콤 부스에서 16시 50분에 4시 50분에 요 K8 키크론 키보드하고 그다음에 배터리 셋하고 경품 추첨이 있고요. 여기 설문하기만 하시면 자동으로 응모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많이 해주시면 좋고요. 여기까지가 제가 저희가 직접 만든 쿠버네티스 애저 서비스를 이루고 있는 기반 기술하고 서비스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혹시 저희가 만든 서비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부스에 와서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